자, 문제 해설하기 이전에 먼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유찬이.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거 적으라고 하는데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작이 뭐야? 16번, 독서가 7분, 그래서 23분 소요됐죠. 문학에서 24분이 소요가 되는데 뭐야? 마이너스 10점. 독서가 20분이 소요되는데 마이너스 13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23분, 24분, 20분 해서 총 67분이네요. 자, 이제 점수와 상관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다음에 모의고사 볼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더더욱이 제일 나는 감사하고 좋은 거는 뭐야? 선생님, 요렇게 형광펜으로 지난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선배가 요렇게 해서 내가 읽은 거를 요렇게 빼고 있기를 형광펜으로 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요렇게 열심히 해주면 고마울 뿐입니다. 이거 무조건 발전할 거야. 그러면은 지금 청백운만 놓고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왜 그러느냐? 청백운이 수능 특강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 이렇게 분석하는 거. 토탈 뭐야? 67분 걸렸고요. 77점이에요. 너무 이뻐요. 진짜. 열심히 하면은 선생님이 이쁜 겁니다. 독해가 필요한 지문이 18에서 21번.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재밌는 거는 틀린 게 없는데 독해가 필요해요. 요거 틀린 게 3개나 되는데 독해가 필요 안 해요. 요렇게 돼 있어서 선생님이 요거 18, 21, 22, 27을 해주겠다 이러는데 일단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놓고 할게요. 들어온 게 아니 다 풀었는데 왜 지문을 안 보내줘? 지문을 보내줘야요. 지금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 18에서 21 안 틀렸어. 근데 독해가 필요해요 이러네. 그 다음에 미소 하나가 틀렸어요. 지금 미소는 문학을 안 틀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A, E 요거는 누가 누구한테 공간이네요. 어떤 공간 뭐야? 공간이니까 이거 뭐 하는 것들이에요? 공간적 배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럼 21번 우리가 저기 알고 있지만은 수능 특강에서 공부해서 청백운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은 운에서는 정보의 참고해서 윗글도 중요하다. 정보 비대칭성 바탕으로 정보 비대칭성 좋았어요. 거짓된 정보를 전달 인물 요거 누구야? 기생이죠. 첩들이죠. 기인하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 이거 뭐 누구예요? 두쌍성이에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으면은 뭐야? 4대부가 뭐 해야 된다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데 두쌍성이 뭐야?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야? 왜곡되게 했어요. 첩들은 뭐야? 사건의 내막을 가리고요. 두쌍성은 정보를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런 비대칭성이 일부 해소됨에 따라서 질서가 회복된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태도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어요. 너무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어떻고 뒷부분 핑크로 할 거야. 정보의 비대칭성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보기에 나온 말.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는 보기에 나온 말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야?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수용하고 있다. 맞아. 해석하고 있다. 왜곡, 해석. 그 다음에 편견과 진실 사이에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의 내면. 이거 뭐예요?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는 혼란스러워요. 근데 수능 특강에서는 뭐야? 감정이 수능 특강 보기에서는 감정에 좌우되는 인물 요랬는데 여기에서 나온 말은 뭐예요?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이에요. 다르죠? 여기서 보기는 감정에 좌우되는 인물이면은 혼란스러워한다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데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감정하고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의 보기와 여 보기가 지금 다릅니다. 그럼 혼란스러운 인물은 보기와 다른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수능 특강에서 보면은 좌우되는 인물이니까 혼란스러운 인물이 될 수 있고, 일단 이게 X자면 앞에 걸 읽을 거예요. 호부인에 대해 내가 믿던 것과 너무 다르다. 호부인이 뭐야? 효도하고 남편을 깍듯이 섬겼던, 생각하는 데서 말도 안 되잖아. 혼란스러워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맞아요. 편견에 사로잡혔어요. 자, 편견에 사로잡혔는데 편견과 진실 사이에서 혼란,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핑크, 이건 안 읽어도 되는데 읽을게요. 일부 해소되면 인식을 수정하고 있다. 누가? 두쌍성이 알게 되는 거에서 인식을 수정하고 있다. 편견을 수정하고 있다. 두쌍성, 그 다음 가정 안의 질서가 회복될 가능성, 가정 내 질서가 회복될, 그래서 나온 말이고 이렇게 됐어요. 자, 안에 내용 들어갑시다. 두상성이 별채에 이르자 나교란이 물었어요. 어른씨께서 뭐하고 위주에서 뭐하니까 어떻게 가난한 때, 그러니까 뭐야, 이때 호분이 잘할 때네. 그래서 호분이, 그러면 아까 첩이 뒷뜰에오니 한 학사부인이 어르신의 근황이 되었다. 호부인이 마음 잡는 척 하더니 요망한 연에 빠져서 그곳에서 밤을 냈다. 그럼 뒷뜰에서 뭐야? 뒷뜰에서 누가 들었어요? 두쌍성, 나교란이. 나라고 써놨네. 나교란. 예. 역시 모함하려고 하는 거야. 위주에 있을 때 내가 아니면 어쨌겠냐. 오라비도 국어를 맺으면 오늘 부기가 가당한 자기 공을 내세우는 거지. 호소저가 공을 내세우고 있다. 뒷뜰에서. 이유 없이 홀대하니 심하다. 부모가 있었으면 황당한 거동하지 않았을 거다. 부모가 다 돌아가셨잖아요. 규중 안이장이나 목을 메어 처치할 거다. 오라비가, 신우이의 오라비가 인품 가졌으나 지금은 신의음짓 하고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들은 내치지 못하는 거다. 신우이 내치지 못하는 거다. 그럼 이게 뭐예요?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우이하고 누구? 호서저. 첩이 정신이 나갔다. 뜰에서 모함을 하고 있네. 말씀드리니 가엾게 여겨라. 그러면은 요거를 먼저 갈게요. 자, A는 반감을 눈치채는 곳이다. 아니죠. A만 할게요. 벌써 A 끝났어. 틀렸어. 그런데 요거를 밑줄을 안 쳤어요. 반감을 눈치채는 뭐야? 진위를, 언급한 내용의 진위를 묻는, 그 다음에 시댁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두쌍성에게 발각되는 공간, 처벌하는 공간. 요거를 좀 밑줄을 좀 쳐주면 안 될까? 물론 밑줄 쳐가지고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어르신께서 가엾게 여겨라.
이거 뭐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나교란이 두쌍성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라, 가엾게 여겨라, 불쌍하게 가엾게 여겨라. 이거는 뭐야? 우리를 가엾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호소저 혼내주세요, 요 말이에요. 말을 마치고 뭐뭐 하는 듯 슬피우니 남자의 마음이 자연히 남자 누구 두쌍성의 마음이 동하였다. 말을 하지 않다가 내당으로 향했어요. 내당에는 누가 있을 가능성이? 호소저가 있을 가능성. 나교란 여서면은 물을까 당황해서 얘기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호소저에게 직접 물어보면은 자기네들이 이게 꾸며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걸했어요. 첩들의 목숨이 가련하니 당황해서요. 뭐야? 물어볼까 당황해서. 당황한 이유는 뭐야? 호소저한테 물어볼까 당황해서 첩들을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이 말씀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다. 그럼 말하지 말라. 그거는 뭐야? 호소저한테 물을 게 걱정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당에 가니 해와소저. 그러면 해와소저가 바로 뭐입니다? 시누이의 오라비 위에서 말했던, 그리고 호소저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희 대생 언제 왔게 알리지 않았느냐? 오라버니에게 미처 고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두상세 말했다. 위주에서 빈곤했던 거. 위주. 그러면은 여기 뭐야?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 요렇게 되죠. 그럼 내당은 뭐야? 누가 있는 곳? 호소저가 있는 곳. 그러면은 위주는 뭐냐? 가난했던 시절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진이를 나교란이 해와소저에게 진이를 묻는 공간이다. 생계를 책임지던 공간이다. 지금 이쪽이었는데 내당이 뭐예요? 누가 있는 곳이야? 호소저가 있는데 해와소저가 여기에 왔죠. 그러니까 호소저에게 진이를 물을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이거 빼고 읽어보세요. 해와소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호소저한테 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살짝 2번은 어떻게 보면은 낚시성일 수 있는데 시는 확실하단 말이야. 시댁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난했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돼야지. 그죠? 근데 요거는 살짝 헷갈릴 수는 있는데 내당은 원래 누가 있는 공간이에요? 호소저가 있는 공간이고 내당으로 향하니까 두 기생들이 뭐야? 호소저한테 진이를 물을까 당황한 거예요. 자, 호소저에게 물어볼까 당황한 거예요. 뭐를 물어봐? 진이를 물어볼까 당황하는 공간이에요. 호소저에게 물을까 당황해요.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올케언이 누구예요? 호소저예요. 아니었으면 살아가기 어려웠을 겁니다. 잊지 못하고 경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호소저 아껴주세요. 두쌍성은 그 말이 호소저가 공을 내세우자 그러니까 모든 게 나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와소저가 이 공을 내세우는 말을 듣고 당부하는 거로 여겨 생각했습니다. 일시적 정, 두 첩을 총애하나 부인을 중히 여기는 왜 이러느냐? 나는 일시적인 정으로 두 기생에게 잘하는지만 본분을 내가 중하게 여기고 있어. 근데 왜 이러니? 이런 이야기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투기, 이거 질투죠. 투기. 옛날에는 질투를 투기, 여자가 절대 이거 해서는 안 될 거. 여자들이면 누구나 할 거다. 그러나 두첩에 대하여 묻고 처치해도 허물이 되지 않고 법도에 무난한데 겉으로는 안색을, 지금 누구 오해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안색을 좋게 하고 있다. 누가? 호소저가 두첩을 대접하고 속으로는 투기하고 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거다. 이거를 구밀복검이라고 합니다. 뭐 요즘은 사자성어가 잘 안 나오니까. 내가 믿던 것과 너무 다르다. 나교란 여서며 뭐만 끝에 귀향을 보내고 본처 자리를 두고 다퉈요. 얘네들이 일단 호부인이 본처였잖아요. 그런데 본처 자리를 두고 또 다툽니다. 두쌍성은 문제를 깨닫고 호시를 이제 뭐예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귀양 보이는 거에 못지않게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밤에 별채로 갔는데 작은 말소리가 들었다. 별채. 나교란이 풍행에게 이제 지네들이 말했던 거를, 음모했던 거를 고백을 하겠죠. 호씨 내치기는 쉬웠는데 여서며 제기하고는 나교란이 누구에게 이제 둘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본처 자리를 두고 다투는데요. 뭐야? 호씨는 쉬웠어. 근데 여서며 지네들끼리 여서면은 어렵다. 두상서 누구야? 두쌍성 벼슬이 상서겠죠. 들을 듯 말든 지금까지 잠잠히 개의하다. 풍행이 말했다. 지나간 일이다. 쉬운 듯 하였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모험하는 동안 주고받는 말이 끝이 없다. 모든 걸 알고 마늘 이제 알게 됐어. 뒤늦게. 저것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다. 어리석음이 심했구나. 풍행 시비 몸종이라 했죠. 노비라고 했죠. 월애를 문초하면 계책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누구하고 누구 풍행하고 월애를 문초하면 되겠다. 고문을 하는 거지. 머리가 노하고 분함이 가득해서 외당으로 나와 형장을 냈다. 외당은 그럼 뭐 하는 공간이야? 처벌하는 공간.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별채는 발각되는 공간이고요. 맞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처벌하는 공간.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은 요거 A부터 문제를 찾아가세요. 풍행 오래 잡아 문초 소리를 지르는 전우사 내가 다니 똑바로 아래여 죽기를 면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험했던 일을 자백해라. 서로 발뺌했다. 더욱 하거나 엄한 형말하니 추상 같고 늠름했다. 겨울날에 따뜻한 햇빛이 변해서 매서운 뭐가 된 것 같다고요? 따뜻한 햇볕이 매서운 햇볕 된 것 같았어요. 무서웠다. 그러죠. 많은 노비들이 비록 호소져 섬기지 않았으나 성덕을 들었고요. 나교란을 포함한 이 무리에게 절치부심하고 있었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했어요. 팔을 걷어 올리고 큰 매를 가려잡아. 자, 그럼 뭐냐? 팔을 걷어 올리고 큰 매를 가려잡아 힘을 다하여 내리친 이유가 뭐예요? 절치부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호부인의 성덕에 대해서 익히 들었어요. 풍행 월애가 간특하지만 곧 죽을 것 같으니 어찌 견디겠는가. 이제 서로 바로 알아겠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애걸하였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금방금방 뭐야? 이렇게 태도가 변화하는 충신이 아닌 애들이 되겠죠. 나머지는 잘 풀었어요. 일치하지 않는 건 이제 답만 볼게요. 두쌍성은 아랫사람을 시켜 심문했다. 아랫사람을 시켜. 여기가 틀렸죠. 직접 물어보잖아. 형장을 설치하고요. 가다듬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락으로 해서 기억, 니은, 기억은 뭐죠? 기억은 가엾게 여겨라. 두 번째 살려주세요. 요거는 뭐야? 다 거짓말이죠. 그러면은 적절한 거. 불신을 부추기기 위해서 나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야? 취할 행동 뭐야? 가서 물어보는 거를 저지하기 위한 말이다. 이거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은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데요. 선생님이 고마운 거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하면서 풀어주는 유찬이 이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고, 또 지금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나온 내용하고 살짝 달라진 내용이 있어요. 보기 내용 중에 수능 특강 보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뭐야, 감정에 좌우되는 인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뭐야, 감정이나 편견에 어떤 인물, 사로잡힌 인물 이렇게 되죠. 뭐 하기 전까지는 음모를 깨닫기 전까지는 뭐야, 감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인물, 이렇게 두 보기가 살짝 달라진 거에 따라서 문제 해석이 달라지는 거, 요거 좀 신경 써 줍시다.